정읍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가입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평가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5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관람형과 참여형, 판매형으로 19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정읍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3명의 확진자가 정읍시에서 나왔는데요. 5번째 확진자가 나온 장소에 대해선 방역 조치가 이뤄졌지만 일부 시민들은 시의 확진자 정보 전달 속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 시내에 있는 지역 농산물 판매점입니다. 정읍 지역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방역 작업을 위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29일 정읍 3번째,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뒤 6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후에 정읍 아산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체를 채취를 하고 검사를 의뢰한 결과 오늘 08시에 양성으로 확진 판정되었습니다. 5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 추석 당일 정읍에 있는 시댁에 방문한 뒤 광주에서 찾아온 친정 식구들과 정읍 자택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역 농산물 판매점과 일반 마트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5일 A씨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읍시는 A씨가 다녀간 곳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알아낸 정읍에 거주하는 접촉자 8명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정읍시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확진자 3명이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확진자 관련 정보 전달이 늦어 SNS나 뉴스를 통해서 정읍 확진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저희들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어디를 특정해서 이렇게 그 지역을 밝히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기 이를테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됐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시는 A씨의 핸드폰 GPS를 확인하는 등 추가 접촉자를 조사하는 한편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북 지역의 소방당국 출동 횟수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출동 횟수는 7,300여 회를 기록해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구급 출동 1,400여 회, 구조 출동 530여 회, 화재 출동 23회 등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가입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8.9%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지역에 따른 품목별 요율 격차와 보험료 할증, 부적절한 손해평가 등을 제시하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농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시대에 맞게 온라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인근에 위치한 감초 재배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감초를 이용한 가공식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접촉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현격히 매출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온라인 체계를 이용하지는 않고 그냥 아는 사람 위주로 방문 판매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농장을 거의 없어서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제시 백산면 일대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김태엽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판매가 어려워지자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판로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올해 좀 8년째 온라인으로 좀 하고 있는데 정말 온라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뜨끔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온라인상에서 저희 공간을 키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판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전북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사이트에 입점을 하셔서 판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배달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각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현재 지금 순회 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컨설팅, 상품화 지원을 하는 거, 그다음에 영상 촬영, 편집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비대면 경제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책 속에 농민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친환경 농업 면적과 농가수가 10년 만에 반절 이상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전북일보는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이 19만 4천여 헥타르에서 8만 1천여 헥타르로 58% 줄었다고 했는데요. 인증 농가 수도 5만 8천여 농가로 68% 감소했는데 치솟는 유기농자재 가격 상승과 일손 부족, 인증심사 강화 등의 이유를 꼽아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인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작년 기준 도내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은 5,700여 헥타르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었는데요. 하지만 매년 인증 면적이 줄면서 10년 전과 비교해 53%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던 10년 전보다 63% 이상 줄었다며 감소폭이 경북과 전남,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5일 동안 열리는 김제 지평선 축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19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제22회 축제는 온라인 관람형과 참여형, 판매형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개막식과 드론쇼를 감상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김제시는 유튜브 김제 지평선 축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축제의 열기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지역 경찰관의 사격 능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경찰청이 진행한 올해 상반기 사격 훈련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700여 명 중 790명이 60점 미만인 5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의 5등급 비율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높으며 성적이 우수한 강원경찰청과 비교하면 3배 높은 수준입니다.
전북도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 800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올해 본 예산 410억 원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380억 원, 전기차 보급 375억 원 등입니다. 순창군이 섬진강댐 피해 복구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창군은 섬진강댐 피해 복구 22억 원을 비롯해 실내 놀이터 등 현안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함께 섬진강댐 방류량 급증 등으로 119가구가 침수됐고 민간시설과 공공시설 등의 피해 복구비만 1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관련 기관과 부처에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시가 문화재청 주관 2021년도 지역 문화재 활용 공모 사업에 제출한 사업 5건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은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하기 위해 문화재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과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등 5건이며 남원시는 총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8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우리 남원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재들을 활용해서 문화재의 가치도 알리고 또 우리의 전통문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과학대교와 국도 1호선 신월교차로를 잇는 연결도로가 전면 개통됐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연결도로는 1.4km 구간, 폭 20m의 4차선으로 건설됐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신정동에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 등 3대 국책 연구기관의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문화재위원회가 고창군 부곡리 고인돌을 도지정문화재로 결정했습니다. 고창 고수면 강촌마을에 있는 부곡리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로 묘역시설과 함께 의례용 재단까지 함께 갖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고인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인된 희귀한 형식으로 연구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지역업체의 사업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수의계약 한도를 원래의 2배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지난해 경제도약 기본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70살 이상 노인의 운전면허 반납 신청을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했습니다. 김제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때 경찰서와 행정복지센터 양쪽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면허증 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면허증을 반납하고 20만 원을 지원받은 김제 지역 어르신은 153명에 이릅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구름 없이 쾌청한 가운데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산지에서는 영하의 기온이 관측될 만큼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면역 질환 대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도 비슷한 수준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춥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20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안 임실 정읍 19도, 김제 남원 순창 20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소 누그러들겠습니다. 다만 지형에 따라 기온 차이가 있을 것이란 예보입니다. 특히 전북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 등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